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서 강의하면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요? 네. 여러분을 만나게 뵙게 되어서 선생님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방금 소개한 것처럼 저는 남원 서문교에서 장년부를 섬기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주일학교와 학생부, 청년부 교사를 하면서 여러분처럼 주일학교 때 저는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우리 모임에 이런 좋은 학교가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배워서 정말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선생님에게는 가문의 영광이고, 그리고 이 시간 3차씩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교육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죠. 여러분, 성교육의 뜻이 뭐죠? 성에 대해서 교육하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보건교사로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일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중고 대학생 그리고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한 학년에 최소 몇 시간, 15시간을 받도록 그 교사복 이렇게 짜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교육의 뜻은 성에 대해서 교육하다라는 뜻인데, 교육이란 말은 가르칠 교회에다가 육자가 무슨 육자죠? 그렇죠. 기르다, 키우다, 그런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이 시간에 성교육을 받고, 이전에도 성교육을 받고, 또 무슨 성폭력 예방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배우게 될 때, 여러분에게는 진짜 교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에 대해서 가르쳐준 것에 의해서 그렇구나 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키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르고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배우고 여러분이 그 전보다도 기르고, 그러니까 자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그냥 들어야겠다 하는 생각보다 내가 자라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그 성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이 말이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은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무엇이 귀해요? 뭔가 그 고물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지금 현재 이 4차 산업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꼽자고 하면은 그건 정보예요. 어떤 정보를 얻느냐. 이번 수능에서는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정보를 입수한 사람은 남들보다 점수가 좋겠죠. 이번에 주식이 뭐가 오른다라는 정보를 입수한 사람은 그 주식에 투자해서 많은 것을 얻게 되겠죠. 승진을 하려면은 이 점을 이번에 회사에서 중요하게 평가한대 라는 정보를 입수한 사람은 승진하기도 쉬울 거예요. 즉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성장과 성공과 발전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오늘의 성교육의 제목은 R이에요. 오늘 성교육 제목이 뭐라고요? R. 네. 좀 불려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정보를 바로 알자, 성에 대해서 바로 알자가 오늘의 제목인데,
그래서 오늘 진행하는 것은 1교시에는 성개념을 바로 알기, 두 번째 시간에는 성가치를 바로 알기, 세 번째 시간은 뭘까요? 그리고 4교시에는 각 교실에 가서 소감을 나누고 우리가 들었던 것들에 대한 개념들을 내가 이해한 것을 서로 설명하고 1분 스피치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이 암과 똑같은 동의어가 뭐가 있죠? 암이죠. 잘못 알면 암같이 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말을 잘 못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원래 12시간이든 24시간, 36시간, 최소 100시간까지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선생님이 작년에 암을 판정받았고 그리고 암 수술을 했고 12차에 항암 치료를 한 지가 이제 8개월이 아직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것들이 말로 나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더구나 어제 선생님이 강원도 인제에 있다가 여기에 도착하는데 5시간 동안 차들을 갈아타면서 이곳에 왔어요. 그래서 정신도 오락가락하면서 말도 잘 안 나오면서 피곤하면서 한 상태에서 오늘 아침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바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이 자리에 섰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암이란 무엇이냐면은 우리 몸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약 60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세포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포가 원래 있는 걸 정상세포라고 해요. 근데 그 정상세포에서 삐뚤어진 애들이 있어요. 무엇인가 우리가 좋지 않은 것에 먹는 것이든 호흡하는 것이든 바르는 것이든 노출되어져서 그 세포가 정상에서 삐뚤어질 거예요. 한 애들, 걔네들이 암세포가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암에 걸린 사람이 없지만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 몸에서 매일매일 암세포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 암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이 암세포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면역 시스템에 의해서 그 암세포를 다스려요. 관리를 해버려요. 청소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 암이 암 조직으로 자라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암 환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이 면역력의 차이에 있어요. 우리가 성에 대해서 우리의 알미 잘못되어지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원래 가져야 할 그 정상적인 세포 그 결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안에 이 암세포가 계속해서 자라가게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자백이나 그런 가르침에 의해서 이 면역 체계에 의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라서 암세포의 특징은 일반 세포보다 훨씬 더 빨리 자라요. 그래서 이것이 조직 자체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알문, 바로 알문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디모데학교는 좋은 학교라서 특강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많은 특강 중에서 오늘은 성교육에 관한 특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선생님에게는 지금 선생님이 작년에 아플 때 디모데 학교에 가서 다시 성교육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했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서서 선생님 참 기뻐요. 선생님에게 오늘 이 3시간, 4시간은 선생님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순간에 나에게 하루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선생님은 엄청 기쁘고 그리고 잠깐만 마스크를 쓰겠습니다. 선생님은 엄청 기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선생님하고 같은 마음으로 아까 교육이라는 것이 가르쳐서 잘하는 거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라가야 할 그 높은 단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그 자라기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선생님이 마지막에 내가 하루가 더 있다면 선생님에게도 아이들이 3명 있는데 그 아이들을 더 많이 안아주고 선생님 사랑하는 남편을 안고 사랑한다는 이야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그 귀한 시간을 여러분에게 지금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저에게 가치 있고 감사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질문을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그 질문을 보면서 정말 단 한 가지도 가볍게 넘어갈 질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여기다가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제가 주님이 허락하시면 2학기에 와서 여러분에게 주제별로 다시 좀 성교육을 해드리기로 하고, 하지만 오늘 교육을 통해서 질문한 100 몇 가지 질문은 한 사람이 막 3가지, 4가지, 6가지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약 200가지 정도 질문이거든요. 그럼 그게 주제별로 지금 분류는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2학기에 와서 나누도록 하고 그 중에 40%는 오늘 교육만 들어도 여러분 해결될 수가 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 지금 기도하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많이 들어봤겠지만 교육 가르쳐서 우리가 잘하고 오늘 들었던 것들이 여러분 안에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강의는 그저 제가 여기 앞에서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안에 5% 정도가 남아요.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입으로 읽으면 10%가, 그걸 시청각 수업을 하면 20%가, 시범을 하면 30%가, 집단 토의를 하면 50%가, 실제 해보면 75%가. 유대인의 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노벨상의 20%를 차지하죠. 2013년도에는 50%가 유대인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우리는 교육열은 높은데 노벨상을 아직까지 못 받았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교육법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는데 그 특징을 보면은 뭐냐면은 말하기예요. 말하기. 서로가 서로에게 설명하는 거. 도서관도 교회도 그 다음에 학교도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들로 시끌시끌하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정말 공부를 잘하는 0.1%, 상위 0.1%의 학생들은 도대체 공부 잘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걸 조사했더니 그 팀의 결론이 무엇이었냐면은 그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설명을 잘한대요. 전교 2등에게도 설명할 줄 알고 전교 꼴등에게도 설명할 줄 아는 거예요. 설명해 보면서 막히는데 거기가 내가 조금 잘 모르는 것인 거예요. 사람이 잘 알려면 메타인지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나를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는 2018년까지 제가 여기 왔으니까 지금 11학년, 12학년은 중학교 1, 2학년 때 저에게 강의를 들었을 것이고 또 지역교회에서도 성교육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또 들었던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듣긴 들었지만 우리가 수업을 들었지만 그 결과는 다른 것처럼 여러분이 입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내가 그걸 이해한 것이고 그대로 내가 삶에서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진짜 100% 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말을 해보라고 하면은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자꾸 말을 해보세요. 지금 친한 사람끼리 있으니까 3명, 2명 이렇게 짝을 지어서 제가 설명하라고 하거나 질문한 것은 서로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면은 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따가 사도시에 돌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가 들었던 것 중에서 한 가지 정도는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알미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알면 안 되죠. 우리 운동선수들이 처음에 배울 때 폼 하나도 잘못 배우면 그걸 평생 고치기가 어려워.
잘못 알았는데 잘못 선택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큰 손해를 입기도 하고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특히 성은 그래요. 영어나 수학을 우리가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안다고 해서 여러분 막 감옥에 가고 내 인생을 망치고 그러세요? 아, 그 단어를 알았어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감옥에 와 있네. 아, 수학 이건 그때 그걸 잘 배웠어야 되는데 학교 폭력을 내가 덕분에 그런 거 없죠. 내가 국어 시간에 잘못 들었던 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내 인성이 이 모양이 돼서 그러지 않죠. 우리가 다른 것은 잘못 배우면 우리의 그 인생 자체가 인성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성은 잘못 배우면 성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성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은 사람의 인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아는 게 꼭 필요해요. 그러면 이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최고가 아니면 선생님은 취급을 안 해요. 성에 대해서 가장 진실을 알려주고 가장 제대로 알려주고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선생님들 전체 그 지역의 선생님들 연수도 하고 그 다음에 민센터 같은 곳에서 임상심리사나 사회복지사나 여러분 그 학생들을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상담사들도 전문 연수도 선생님이 해요. 학부모 교육도 하고. 그런데 선생님이 하는 모든 것의 기준은 오늘 하는 교육에서 성경 구절만 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육을 제가 그 작년에 아파서 취소한 교육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교육을 저에게 요청하는 이유는 제가 똑똑하거나 잘나서가 아니에요. 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바로 알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성교육자, 성교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성을 만드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에 대한 사용 설명서 자체가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는 남성 여성에 대한 이야기, 몸에 대한 이야기, 성병에 대한 이야기,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페미니즘도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만 잘 연구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알을 이 성경적인 알무를 할 거예요. 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아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보다 훨씬 많은 수백 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도 똑같이 이 기준을 가지고 성경 구절만 딱 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어려움 있는 사람 상담하는 것도 선생님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성 개념을 알 건데 여러분 성에 대해서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어요? 있어요, 있기는? 난 성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살고 싶다. 이런 거지. 내 생애 주기별로 노년에 이르기까지 나의 성을 이랬으면 좋겠네 하는 그런 비전과 꿈이 있어요? 없는 분은 이 시간 더 기준으로 가요. 들을 때는 좀 그랬었는데 여러분 그런 친구들 요 이야기는 여러분 선생님 갱년기 성교육, 노인 성교육 하는데 그분들에게도 비전과 꿈을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이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이 둘 중에 누가 이걸 이루기 쉬울까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과 의심하는 사람 중에 누가 이루기 쉬울까요? 그렇죠. 근데 그 확신할 수 있으려면은 제대로 된 정보가 필요한데 그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 이거죠. 유행에 따라 변하는 거,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닌
변치 않는 기준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중에 누가 그것을 이룰 확률이 높을까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서 그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이제 이걸 실행할 건데요. 자, 여기 무엇이 보입니까? 나비, 벌, 꽃이 보이죠? 여러분이 성하면 우리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은 생식 기관이 많이 떠오를 수 있어요. 성기, 생식기가 생각이 날 수 있어요. 속옷으로 가린 부분, 성 호르몬, 그 다음에 성적인 행위, 이런 게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좁은 거예요. 사람의 몸 중에 한 부분만 있지는 않죠. 자, 하나님께서 성을 어떻게 만드시는가를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시작. 네, 이거 외우세요. 식물을 보면서 여러분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식물에게도 하나님이 성을 만드셨어요. 그죠? 식물의 성이 없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는 거죠. 그죠? 식물의 성, 그 존재 자체도 그렇지만은 생명을 이루는 수분이 일어날 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열매들을 맺죠. 여러분 아침 뭐 먹었어요? 빵이나 여러 가지 먹었는데 여러분이 먹었던 그걸 재료인 밥을 먹는 재료인 쌀이나 밀이나 과일이나 그 모든 것도 식물의 성의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이 먹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식물의 성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이걸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머 야해. 징그러.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식물의 성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자, 동물에게도 하나님은 성을 만드셨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물들은 생물을 분석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사람들의 충만하라. 새로운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동물의 성을 뭐라고 부르죠? 식물의 성은 암술, 수술 그렇게 불러요. 동물의 성은 뭐라고 부르죠? 암컷, 수컷이라고 부르죠. 그 자체로 성을 가지고 있고 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짝짓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게 생기죠. 누가 제일 귀여워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 친구도 있고 고양이를 키우는 친구도 있고 선생님 집에서는 고슴도치를 키웠었어요. 그런데 이 동물의 성을 통해서 이 고양이한테는 엄마 아빠 고양이가 있었어요. 저 강아지 아기 여우한테는 누가 있었을까요? 엄마 아빠 여우의 성을 통해서 이 귀여운 여우가 태어난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돌아다니는 살아있는 동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신 동물의 성을 통해서 존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성은 미묘하게도 느낌이 중요해요. 한 친구들은 뭘 들어도 어떤 태도도 확 펴지거나 밝아지기가 어려워요. 이걸 보고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는지 솔직하게 느끼고 생각해보고 성이란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사람의 성도 만드셨죠.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할 때 더 여러분보다 적은 그룹을 할 때는 각자 자기 그 애기 사진을 가져오게 해서 서로 이렇게 나열을 해서 보거든요. 그러면 이 아기를 본 느낌이 어떠세요? 7학년? 귀엽죠? 여러분은 이 아기 때 어땠어요?
엄청 귀엽고 러블리 있죠. 편하고 벌거벗은 내 몸매 섹시. 여러분의 그 처음 낳았을 때를 생각할 때 우리는 여기 있는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의 엄마 아빠 그리고 여러분이 존경하는 수많은 인물들 아담 하와 빼고 그 이후의 모든 인물들은 전부 다 그 부모의 성을 통해서 여러분 태어나게 되었어요. 원래 이런 생명을 만드는 건 사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었죠. 근데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사람. 헐. 그게 바로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의 우리가 맨날 그 얘기 듣죠. 정자와 난자가 만난다. 그죠? 아빠의 정자, 엄마의 난자 안에 있는 세포핵 그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 그 유전 물질이 여러분의 절반을 또 엄마에게 있는 난자에 있었던 그 유전 물질이 여러분에게 절반 사람의 몸이 30조에서 60조 개의 가량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럼 그 세포 하나를 딱 보면은 그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잖아요. 그럼 하나의 세포는 23쌍의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우나요? 그러면 23쌍의 염색체 중에서 한 쌍이 성염색체예요. 그 성염색체가 엄마 아빠에게서 만난 반반이 오게 되는데 XX인 사람은 여성이 돼요. 그 성염색체가 XY로 되어 있는 사람이 남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XX를 엄마가 갖고 있고 XY 성염색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반반이 오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와요. 난자에는 XX이기 때문에 무조건 성염색체는 X이겠죠. 그런데 아빠의 정자에는 X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Y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XX가 됐다는 것은 아빠의 정자에 성염색체가 X가 있었을 때 그럴 때 여성이 되고 아빠의 정자에 Y가 있었을 때 내가 XY가 되는 거죠. 그건 다 알죠. 그러면 XXXY가 이렇게 되어져서 내가 되었는데 그럼 이 남성 여성이 언제 결정되는 거죠? 정정한 난자는 어디서 만나요? 여성의 옆구리에 있는 난소 주변에 나팔관이 있는데 거기에 정자가 헤엄쳐 와서 만나죠. 거기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나서 수정이 되는데 이 수정되는 순간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아빠의 정자에 X가 들어있었으면 XX 그 아기는 여성 Y가 들어있었으면 XY 남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태어나서 선생님 그 병원에서 아기를 봤는데 선생님 직업이었는데 아기를 딱 받으면 그 아이의 성염색체를 바로 검사하지는 못하죠. 그런데 검사하지 않았는데도 선생님이 거기에다가 남녀를 적거든요. 성별란에. 그러면 이 남녀를 적을 때 선생님은 뭘 보고 적었을까요? 그죠? 그 아이의 생식기를 보고 남자군 여자군 하고 알고 적는 거죠. 그러면은 성염색체에 의해서 XY라고 되어져 있을 경우에 그 아이는 엄마 배 안에서 계속해서 분열을 하면서 머리, 팔, 몸통 막 이렇게 생기게 되어지는데 생식기의 모양이 XY인 친구는 음경의 모양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알 하나가 분열하고 분열해서 XX인 친구는 음순, 그 다음에 자궁, 난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생식기의 모양이 그래서 그 사람이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처음 수정란 자체에서 성염색체가 그렇게 되어졌을 때 분열하면서 모양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사춘기에 우리에게 있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것도 그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여자거나 남자인 게 아니고 이때 결정되어져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트랜스젠더라고 하죠. 그 자기의 성별을 바꾸는 거. 음경 남자인데 내가 여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음경을 없애는 수술을 하고 음순 모양을 만들어줘요.
있지도 않은 쥐를 일부러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은 생식기의 모양이 바뀌었습니까? 가슴 수술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보통 머릿속으로 여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자일까요?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30조에서 60조, 많게는 100조까지 말을 하는데 그 세포 하나하나에 성염색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변만 받아도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상피세포 하나, 입안에 있는 긁어내서 입안에 있는 그 세포들 단 하나, 머리카락 하나만 뽑아도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 있다니까요. XXXY라는 것이 성호르몬, 성기, 그 다음에 몸의 변화에 이 사람이 남자이고 여자이고 정해져서 그걸 바꾸면 남자와 여자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XX라고 XY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해됩니까? 선생님 성기가 뭐 2개인 사람도 있다던데. 네, 선생님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할 때 깜짝 놀란 아기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2개 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XX가 이 성염색체, 우리 다른 데도 여러 가지 이상이 있잖아요. 손가락이 6개나 7개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봐봐요. 심장이 2개인데 하나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른 종족이라고는 안 하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런 것처럼 이 생식기가 XX가 아니고 XXX인 사람, XXXX인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성염색체의 이상이어서 이 2개가 아닌 경우, 하나밖에 없건 하나인 사람도 있거든요. 3개, 4개인 사람은 이 사람은 여성의 성적인 특징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임신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XY가 아니라 뭐 XXY, XXXY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Y가 있으면 무조건 남성이에요. 그런데 X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X가 2개, 3개인 사람은 생식기 모양이 잘 발달이 안 되어서 음경이 아주 작거나 그 음경을 보면은 밑에 음경 자체가 원래 여성의 생식기하고 음순처럼 비슷하게 생겨져 있다가 이 밑부분이 막히면서 음경이 되는 건데 거기가 잘 안 막히면서 여성의 음순 모양처럼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2개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때 신생아 중환자실 밖에서 그 시간이 되면 문을 열어서 면회 시간이 있어요. 애기들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와서 면회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밖에서 그 아기, 그 성염색체 이상으로 생식기가 2개처럼 보여서 얘가 여자지 남자지 했던 그 아기 엄마가 밖에서 보통 기선주 아기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보여달라는 말도 안 하고 밖에서 이렇게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 맨발로 내복도 안 입고 와서 눈이 빨개져가지고 그 애만 이렇게 쳐다보고 울다 가는 엄마가 있었어요. 저는 한눈에 그 아이의 엄마가 저 엄마구나 알았어요. 시선이 그 애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들 낳아서 기뻐야 되는데 이런 성염색체의 이상에 대한 지식이 잘 없으니까 마치 자기가 뭔가를 잘못해서 아이에게 이상이 생긴 것처럼 부끄러워하고 슬퍼했었어요. 그 엄마의 소원을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여성 혹은 남성인데 얘가 뭐 아들이기나 남자이기를 바라지 않아요. 단 하나의 그 성이기를, 분명한 성이기를 바라겠죠. 너무너무 아들을 낳고 싶어하고 그 할머니한테 온갖 구박을 받던 어느 여성분이 있었어요. 딸을 셋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으려고 아기를 지우고 정말 생명을 걸고 지우고 드디어 아들을 임신했어요. 그 아기를 제가 받았거든요. 정말 온 가족 축제 분위기로 와서 그 아기를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기를 받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별의별 아이를 받아봤지만 입안 여기가 잘 붙지 않은 경우를 국에 여기가 잘 붙지 않은 질환이 또 있어요. 근데 그 아기는 정말 코 밑으로가 없었어요.
입천정이면 모든 것이 그 병원에서 초기부터 근무했던 감독님이 있었는데 자기도 아기를 받았지만 이런 아기는 처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기를 받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선생님은 아기를 받으면 그 아기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그 아기가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축복하거든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받아본 아기 중에 이렇게 예쁜 아기는 없었다면서 내비고 나면서 이 아이 특별한 아이가 될 것 같다. 예수님을 믿는 아이가 제일 특별한 아이죠. 그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면서 그런 기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애를 받는 순간 제가 너무 놀래서 그런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수고하셨다고만 하고 이제 우리끼리 이제 눈짓으로 이렇게 해서 보호자를 불렀어요. 아빠가 아들을 낳는다고 할머니와 함께 막 모두 다 꽃을 들고 행복하게 왔어요. 근데 그 아기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아내한테 보여주지 말라고 했어요. 얼마나 고생하고 아팠던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충격을 주지 싫어서 그걸 보여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 엄마는 자기가 드디어 아들을 낳는데 왜 안 보여줘요? 왜 안 보여줘요? 보여줘요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보여주지 말라고 해서 안 보여주고 이렇게 아기를 잘 싸서 다른 데로 이제 신생아실 소아과 팀으로 보냈거든요. 그 아기는 젖을 빨 수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료 다양한 수술 막 이런 걸 통해서 치료해 나가야겠지만 그 엄마가 아들을 바랬지만 정말 그 상태에서 건강한 아이를 바랐겠죠. 아들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노력해서 남성이 되거나 여성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최고인 거예요. 내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성은 내가 노력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완벽한 것. 지금 우리는 사춘기여서 이 성호르몬이 여러분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그 XXXY이기 때문에 사춘기 무렵, 즉 10세에서 20세 이 가까이에 우리는 성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어져요. 여러분의 나이가 20대보다도 성호르몬이 많을까요? 더 적죠. 많이 나오고 있을 뿐인데 그게 급격하게 분비되어 있고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고 조절하는 그게 좀 부족할 뿐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게 많고 크고 대단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몸도 변화시키고 생각도 변화시키고 느낌 이런 걸 많이 지금 변화시키고 있죠. 지금 여성이건 남성이건 이렇게 많은 호르몬에 의해서 여러분의 성기를 확인하거나 XSX와 염색체를 보지 않아도 여러분은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딱 나갔다 싶은 거 있어요? 몇 가지는 갖다 놨네. 저는 진짜 닮았어요. 제가 그때 이랬어요. 키 빼고는 거의 다 똑같은 거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라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걸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죠. 여러분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초등부터 시작해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은경이 몇 센치가 제일 좋냐, 어떤 가슴이 아름다운 가슴이냐, 이런 질문을 해요. 실제 초등학교 꼬마들도 하고요, 성인도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무엇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커야 아름답다. 날씬해야 돼. 가슴도 커야 돼. 애플 힙 여러 가지 있는 그 상, 아름다움의 상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아름다움의 상은 다르죠. 우리 그 역사를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예전처럼 다산 많은 아이를 낳고 풍요를 상징할 때는
이렇게 통통하고 뚱뚱하고 그런 걸 아름답다고 말을 했어요. 다양하게 지금의 아름다움과 그 시대별로 다른 아름다움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커야 된다, 날씬해야 된다, 뭐 그런 모든 그 아름다움의 기준이 어디에 기반을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자체로 고유하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그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남자 아담, 아름다운 여자 하와가 꼭 가슴이 크고 엉덩이가 크고 날씬하고 키가 크고 근육이 발달했고 핸섬하고 그랬을까요? 키는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커졌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가장 작았을 수 있죠. 제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절망하게 하죠. 그걸 아름답다. 그런데 여러분 눈은 어떤 눈이 가장 아름다울까요? 커야 아름다워요? 몇 센치여야 아름다워요? 콧구멍은 몇 센치여야 아름다울까요? 입은 몇 센치여야 아름다워요? 근데 아름다움은 그저 모양만 예뻐야 돼요? 기능을 잘해야겠죠. 눈이 큰데 앞이 안 보여. 내 눈과 그걸 바꾸고 싶다. 코는 정말 오똑하고 멋있는데 냄새를 못 맡아. 딱 하나. 숨을 쉬어 살아야 되니까. 그 코랑 내 코를 바꾸고 싶다. 성형 수술 부작용으로 그런 경우 있죠. 저는 제가 근무했던 곳에서 음경 수술한 사람들도 많이 봤는데 여러분 큰 음경이 아름다운가요? 눈은 잘 보아야 되고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을 볼 줄 알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코는 냄새 맡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냄새를 분별하고 향, 그 다음에 입도 사이즈,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을 잘 먹고 잘 삼키고 그리고 좋은 말을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야 아름다운 일이죠. 여러분의 음경도 몇 센치여야 소변을 더 잘 보고 혹은 성적인 행위를 할 때 더 잘할 수 있고 그런 거 없어요. 가슴도 큰 가슴이 아름답고 그래야 섹시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수많은 부부들, 커플들 상담해봐도 음경이 작아서 더 이상 너랑 헤어져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이혼의 이유는 가슴이 작아서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성기능이 떨어지거나 섹시하지 않거나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데 바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까지도 그래야 좋은 것처럼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이 속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따라해 봅니다. 내 것이 최고다. 내가 제일 멋져. 왜냐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명장이 만들었으니까. 여러분의 키도, 여러분의 눈도, 코도, 입도, 가슴도, 생식기도, 자궁도, 고환도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에요. 자, 어깨 좀 펴세요. 목에 힘주고 살짝 거만하게 목 삐딱 바로 놔요. 수에 이 느낌으로 해주시면 자, 쉬는 시간이 원래 35분이 1교시 끝나는 거죠. 원래 45분까지 10분이었지만 우리가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5분, 45분에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처럼 날아갔다 오세요. 저에게 물을 주시면 좋겠습니다.